저 어려서부터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예술가란 저렇게 어떤 구도자의 자세로 사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배워왔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떤 예술의 순수성 같은 것 이런 거를 거의 종교적 신념에 가깝게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 아버지 작품에서 아마 자주 느끼실 수 있었겠지만 불교 철학에 굉장히 아주 매력을 많이 느끼셨고 실제로 절을 굉장히 열심히 다니셨고요. 그 불교적 그 사상이랄까 뭐 생각들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이 그 매력을 느끼신 부분도 있었고 작품 활동을 풀어나가는 데에서도 아마 그 불교를 깊이 공부하시게 되면서 그 작품의 방향도 그쪽으로 많이 더 깊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까지 어떤 나무나 돌 혹은 이런 발 시리즈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피사체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공예품을 다루는 장인 정신에 가깝도록 그것을 이렇게 다듬어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곤 했거든요. 어렸을 적에 뭐 바닷가를 놀러 가면은 내내 물에 한 번도 안 들어가고 바다만 발만 찍고 계셨어요. 어머니랑 주로 저랑 놀고 있었고 계곡에 가도 설악산에 가가지고도 아버지는 이제 밑에서 돌멩이랑 같이 발을 찍고 계셨고 나무를 찍고 계셨고 저랑 어머니랑 이제 형이랑 뭐 이렇게 그 울산바위 올라갔다 오면 갔다 올 때까지 내내 사진 찍고 계셨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마 구도자의 자세라고 하는 게 아마 굉장히 즐거우셨던 것 같아요. 오랜 공을 들여서 하나하나 깎아 아주 매끄럽게 다듬어 나가는 어떤 장인처럼 그렇게 작품을 해오시다가 불교 철학 만나면서 굉장히 어떤 또 다른 경지에 이르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평생을 어느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나가는 구도자의 모습 그런 것들을 제가 옆에서 많이 보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 작품에 대해서 아버지의 어떤 예술적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보통 일반적인 작가들이 40대쯤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작품으로서의 하이라이트 말하자면 가장 좋은 작품이 나오는 시기 대부분의 작가들 혹은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아버지 작품은 정년 퇴직 이후에 어떤 불교적 자세로서 구도자의 자세로서 그 작품을 대했던 그 이후 시리즈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이렇게 놀라워하곤 했거든요. 놀라워하곤 한다는 게 아버지는 정말 정년 퇴직하시고 나서 다시 작가로 데뷔를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을 정도로 그 작품의 세계를 바꿔나가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하시고 그러시는 거를 보곤 해서 건강만 괜찮으시면 계속 더 좋은 작업을 하실 텐데 라고 저는 사실 믿고 있습니다. 한정식 선생님은 평생 스트레이트 사진이 갖는 철학을 실천해 온 사진가라고 기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 전시된 고요 시리즈가 중점적으로 전시되고 있는데요. 서구의 많은 사진가들, 예를 들면 알프레드 스티글리치, 에드워드 웨스턴이 말년에 자연의 귀에서 자연을 촬영하는 그런 사진들을 보면 그 오랫동안 사진을 찍어 오면서 자연이 갖고 있는 그 본성 또는 자연의 정수만 포착함으로써 어떤 고요라는 어떤 철학적인 경지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선생님의 지금까지 해오신 사진 작업의 어떤 그 정점을 보게 되는 그런 전시로 보여집니다. 선생님이 쓰신 그 사진예술 개론을 보면서 저는 공부를 했었는데요. 졸업하고 지금 이제 큐레이터로 활동을 하면서 선생님의 예술 사진 외에도 제가 이제 큐레이터로서 주목하는 작업들은 기록 사진들입니다. 1970년대 광화문 내거리에 설치된 그 선전탑들을 지속적으로 찍어온 작업들을 보고 있으면 그 당시 시대적인 어떤 모습들, 정치적인 상황, 또 국가가 지향했던 어떤 지점들을 볼 수 있어서 기록 사진이 갖는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1980년대 전국의 산재에 있었던 방공 문구들이 표시된 사진들을 보면 또 우리가 어떤 시대에
과거와 어떤 이념의 시대를 거쳐서 오늘의 지금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으로 읽혀집니다. 선생님의 사진은 예술 사진을 평생 지향해 오셨지만 그렇게 틈틈이 해 오신 기록 사진들이 또 선생님의 작업 세계를 전체적으로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한 선생님 뵌 지는 올해가 딱 35년이에요. 그러니까 꽤 긴 거죠. 제가 조금 늦은 나이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82년, 제가 82학번이에요. 근데 그때 한정희 선생님이 교수로 중대에 오셨고 나는 이제 학생으로 중대에 들어간 거죠.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들어가서 선생님하고 지금까지 쭉 인연을 맺어오고 있죠. 근데 내가 한 선생님한테 사실은 참 고마운 게 한 선생님이 그동안 이런 이제 어린 제자와의 관계를 이렇게 수평적으로 많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많은 걸 가르치시지만 가르쳐 주시는 것 못지않게 제자들이 하는 얘기에 귀를 많이 기울여 주셨다는 거. 그래서 그 긴 35년 동안의 세월 지내면서 선생님하고 많은 토론을 했던 것이 굉장히 인상에 남아요. 근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한 일례로 사실은 제가 유학 갔다 돌아와가지고 중대에 강의를 나갈 때였어요. 그 즈음에서 선생님께서 당시 제목으로는 사진의 변모라고 하는 책을 내셨는데 그 책의 이름이 사진의 변모였는데 세 번째 챕터가 언어 밖의 세계라고 하는 주제로 선생님이 다루신 글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내가 샅샅이 읽으면서 뭐 상당 부분 선생님 생각에 공유하는 부분도 있었고 감탄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 3장이 어떤 그 언어 밖의 세계는 내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아무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이 이제 그 부분을 갖고 토론을 했는데 뭐 안 되죠. 선생님이 절대로 당신의 생각을 바꾸시지 않고 나 또한 번 내 생각 바꿀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대학원 수업할 때 그 선생님이 그럼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 주제를 놓고 학생들이 있는 데서 그럼 우리가 한번 요즘 표현으로 하면 끝장 토론 이런 걸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이제 청을 드렸어요. 근데 이 양반이 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나는 뭐 별 이렇게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놀라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뭐 그런 게 상당히 팽배하지만 우리 사회 속에 사실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교수님이 제자하고 그렇게 그 수평적으로 토론하는 일이 이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 흔쾌히 그럼 너랑 나랑 그럼 그 문제를 갖고 한번 진작에 토론해보자 이렇게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당에서 애들을 그 이제 대학원생들 또 대학생들 다 불러가지고 그때 2시간 정도 그 주제를 가지고 진지한 토론을 했었었죠. 저한테는 아주 깊은 단순한 추억이라기보다는 내가 또 사진가로서 살아오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사진 관련해서 가리키는 입장에서는 잊을 수 없는 어떤 커다란 사건이었었죠. 홍세화 씨가 얘기했던 그 똘레랑스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살면서 그런 똘레랑스의 정신을 구현하셨던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